미래이노베이션 신사업 전략팀의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최첨단 기술 기업의 심장부다웠다. 널찍한 공간,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까지. 하지만 그곳에 첫 발을 내디딘 인턴 윤서아는 공기 중에 떠도는 미묘한 긴장감과 위계 질서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오늘부터 이곳에서 3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를 처음 맞이한 것은 최유진 과장이었다. 그녀는 위아래로 윤서아를 훑어보았다. 브랜드 없는 정장 최소한의 화장, 그리고 값싼 구두. 최 과장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경멸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오늘부터 일하게 될 인턴 윤서아 씨 이쪽으로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을 가장했지만 날이 서 있었다. 최 과장은 사무실 가장 구석 복사기와 서류 파쇄기 옆에 놓인 작은 간이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인턴 씨 자리는 저기예요. 컴퓨터는 따로 없으니까 필요하면 다른 직원들한테 잠시 빌려서 쓰고. 정식 책상조차 내주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무시였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묵묵히 그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잠시 후 사무실의 문이 열리며 박도준 팀장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이 인사했다. 그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당연하다는 듯 자리에 앉았고 서아의 존재는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을 향한 복종과 아첨에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아의 첫 업무는 팀원 전체의 커피를 주문하고 가져오는 일이었다. 최유진 과장은 까다로운 주문 목록을 건네며 쏘아붙였다. 우유는 저지방으로 시럽은 2펌프만. 박 팀장님,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샷 추가하는 거 잊지 말고.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갔다 와야 할 줄 알아요. 그것은 업무 지시가 아닌 궁이 잡기에 가까웠다. 커피를 가져오자마자 그녀에게 주어진 다음 임무는 산더미 같은 회의 자료를 복사하는 것이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복사와 서류 정리 그리고 파쇄. 그녀는 마치 이 팀의 자비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같았다. 누구도 그녀에게 신사업 전략팀의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거나 가르쳐주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에게 윤서아는 그저 투명 인간일 뿐이었다. 서아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냈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차분했고 태도는 공손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녀의 모습에 최 과장은 오히려 심사가 뒤틀렸다. 무시를 하면 위축되거나 반항이라도 해야 하는데 서아는 마치 바위처럼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듯 보였다. 며칠이 지나자 따돌림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팀원들은 그녀를 앞에 두고 보란 듯이 자기들끼리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고 중요한 회의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배제했다. 박도준 팀장은 가끔 그녀를 지나치며 코웃음을 치거나 요즘 인턴들은 정말 열정이 없어 라며 모두가 들으라는 듯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윤서아가 침묵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그녀는 복사기를 돌리면서 팀의 모든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고 커피를 나르면서 직원들의 대화와 그들의 역학관계를 파악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신사업 전략팀은 혁신과는 거리가 먼 오직 팀장 한 사람을 위한 왕국에 불과했다. 박도준 팀장은 무능했지만 아첨과 정치질에 능했다. 그는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유능한 직원은 교묘하게 괴롭혀 내쫓았다. 팀원들은 그의 폭군 같은 리더십 아래에서 창의성을 잃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그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했다. 서아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턴 체험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이자 미래그룹의 총수인 윤 회장이 그녀에게 내린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룹의 미래를 짊어지기 전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조직의 병폐를 직접 목격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라는 특명.
그녀는 지금 그 시험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첫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 오후 박도준 팀장은 갑자기 서아를 불렀다. 그는 주말까지 끝내야 한다며 두꺼운 자료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번 주말에 있을 투자 설명회 자료인데 오탈자랑 데이터 오류가 없는지 전부 확인해.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도록. 그것은 인턴 한 명이 주말 동안 해내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양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동정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다. 박 팀장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아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박도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아는 그제야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오탈자 확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회계 장부의 허점을 찾아내는 전문가처럼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 자료 안에 숨겨진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된 조작의 흔적이었다. 늦은 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을 나와 미래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건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환부를 본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관찰자로만 머물 수는 없었다. 이 왕국의 오만한 폭군에게 그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윤서아는 밤새 완벽하게 검토를 마친 투자 설명회 자료를 박도준 팀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속의 모든 오탈자와 데이터 오류는 수정되었고 논리적으로 허술한 부분에는 조심스러운 제안이 담긴 포스트잇까지 붙여져 있었다. 하지만 박도준은 자료를 한번 훑어보지도 않은 채 그저 턱짓으로 치우라는 신호만 보낼 뿐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바로 그날 오전에 발표된 그룹의 사활을 건 신규 프로젝트 피닉스 때문이었다. 그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대 사업으로 성공시키는 팀에게는 파격적인 보상과 승진이 약속되어 있었다. 박도준은 이번 프로젝트를 자신의 부사장 승진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작정이었다. 야심에 찬 그는 곧바로 팀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팀원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는 하나같이 기존의 사업 모델을 약간 변형한 수준에 그쳤다. 박도준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굳어졌다. 이게 당신들이 며칠 동안 고민해서 내놓은 결과물이야. 이런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로 경쟁사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고함에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서아는 회의 내내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주말 동안 투자 설명회 자료를 분석하며 팀의 역량과 데이터 활용 수준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접근 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만 할 뿐 미래그룹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물류 데이터라는 보물을 활용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펜을 들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기존의 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운송 경로를 자동으로 설계하는 예측 분석 모델을 구상했다. 이것은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식이었다. 다음 날 서아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팀에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인턴인 자신이 직접 제안했다가는 무시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아이디어를 통째로 빼앗길 것이 C. 그녀는 고심 끝에 자신이 분석한 핵심 데이터와 전략의 기본 골자를 요약한 보고서를 한부 출력하여 복사기 위에 실수로 올려두었다.
누군가 발견하고 영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 미끼를 발견한 것은 최유진 과장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보고서를 집어들었다가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통찰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보고서를 들고 곧장 박도준 팀장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이것이 박 팀장에게 점수를 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팀장님, 제가 밤새 고민해서 새로운 사업 방향을 한번 구상해봤습니다. 최 과장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낸 것처럼 연기하며 서아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박도준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그의 눈은 탐욕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는 황금 열쇠였다. 박도준은 즉시 다시 팀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단상 앞으로 나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천재인 것처럼 서아의 아이디어를 한자 한자 읊어 내려갔다. 팀원들은 어제와는 180도 달라진 그의 완벽한 전략에 감탄하며 아낌없는 찬사와 아첨을 보냈다. 박도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 모든 영광을 온몸으로 만끽했다. 성공적인 발표로 자신감에 취한 그는 자신의 업적을 더욱 빛내기 위해 희생양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갑자기 서아를 지목하며 소리쳤다. 거기 인턴, 그는 서아가 아침에 제출했던 간단한 회의록을 집어들고 그녀의 앞으로 던졌다.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올린 겁니까? 여기 글자 크기가 10포인트여야 하는데 왜 11포인트로 되어 있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월급 받을 생각합니까? 사소한 트집이었지만 그의 분노는 진짜처럼 보였다. 당신처럼 무책임하고 무능한 인턴은 우리 팀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팀 전체의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야.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다. 모두가 박 팀장의 잔인한 공개 모욕에 숨을 죽였다. 그것은 아이디어를 훔친 범죄를 덮고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려는 비열한 행위였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회의록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차갑게 타오르는 결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인턴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선을 넘었다. 저 오만한 도둑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다. 박도준 팀장의 모욕적인 폭언이 끝난 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다. 됐다. 직원들은 윤서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그녀와 엮이지 않으려는 듯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서아는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회의록을 주워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구석진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외부적인 평온함은 오히려 보는 이들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단순한 분노나 억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둑맞고도 죄인처럼 취급받는 부조리함, 그리고 이런 비열한 자가 그룹의 미래를 책임지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었다. 그녀는 이 썩어빠진 환부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아는 지친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허름한 원룸이 아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로 향했다. 그곳은 미래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였다. 직원들은 인턴에 남루한 행색을 한 그녀를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그녀가 로열 스위트룸의 키카드를 보여주자 태도를 바꾸어 깍듯이 허리를 굽혔다. 그 방은 그녀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비밀리에 사용하는 아지트였다. 완벽한 방음과 철저한 보안이 보장되는 그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인턴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 숲 너머로 보이는 미래이노베이션의 사옥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주저없이 특수보안 처리된 전화기를 들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하랩이다. 무슨 일이냐? 미래그룹에 살아있는 신화 윤 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손녀를 향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분명 손녀가 힘들다며 울먹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서아의 목소리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세화의 목소리는 눈물기 하나 없이 차갑고 냉정했다. 할아버지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모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인턴으로서 관찰하고 분석한 신사업 전략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기 시작했다. 마치 숙련된 경영 컨설턴트처럼 그녀의 보고는 체계적이고 논리정연했다. 첫째,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박도준 팀장은 혁신이 아닌 공포로 팀을 통솔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팀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입니다. 둘째,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갈취하여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룹의 지적재산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표정은 점차 심각하게 굳어졌다. 서아는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셋째, 재무적 리스크입니다. 주말 동안 검토한 투자 설명회 자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공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를 빌미로 한 조직적인 횡령이나 배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화의 보고가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윤 회장은 손녀의 안위를 걱정했던 자신을 책망했다. 서아는 이미 온실 속 화초가 아닌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먹잇감을 분석하는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손녀의 놀라운 통찰력과 대담함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야말로 미래그룹을 이끌 진정한 후계자였다. 마침내 윤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따뜻함을 잃고 절대 권력자의 냉엄함만이 남아있었다. 알겠다. 좋은 보고였다, 서아야. 진정한 리더는 문제를 보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해결책을 찾아내는 법이지. 내가 감사팀장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해주겠다. 네가 직접 움직여라.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 그들의 비리를 내 손으로 직접 파헤쳐서 내 앞에 가져오너라. 그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할 칼자루를 내 손에 쥐어주겠다. 네가 미래그룹을 이끌 자격이 있다는 것을 네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그것은 단순한 허락이 아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엄숙한 명령이었다. 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서아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다시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가슴을 짓누르던 모욕감은 이제 차가운 사명감으로 변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복수의 기회가 아닌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해낼 생각이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힘없는 인턴 윤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룹 총수의 절대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부패한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잠입한 비밀 감사관이었다. 내일부터 그녀의 보이지 않는 칼날이 박도준과 그의 왕국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다. 폭풍의 눈은 고요하지만 그 주변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집어삼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아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무실에 출근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공손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을 만큼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눈빛이 상황을 관망하는 관찰자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먹잇감의 모든 움직임을 쫓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단서이자 증거였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그녀를 직원들은 이제 대놓고 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외면은 오히려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었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기에 그녀는 사무실의 모든 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잡무를 처리하는 척하며 서류 보관실의 문서들을 촬영했고 탕비실에서는 직원들의 험담 속에 섞인 중요한 정보들을 귀담아 들었다. 밤이 되면 그녀의 진짜 감사가 시작되었다. 호텔 스위트룸은 순식간에 최첨단 데이터 분석실로 변했다. 할아버지가 열어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그녀는 미래 이노베이션의 내부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는 박도준과 최유진의 이메일 메신저,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모든 것을 샅샅이 훑었다. 그들의 기록은 교묘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넥스젠 테크라는 이름의 신생 공급 업체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였지만 박도준은 유독 이 회사의 대표와 잦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 선정된 과정 역시 석연치 않았다. 그녀는 이 회사가 박도준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그들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스모킹건이 부족했다. 공식 서버의 모든 자료는 너무나도 깨끗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내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팀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늘 박도준에게 무시당하던 김철수 대리였다. 김 대리는 한때 촉망받는 개발자였지만 강직한 성품 때문에 박도준의 눈밖에 나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서한은 그가 박도준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애정 역시 남아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야근할 때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하고 복잡한 코드를 보며 고민할 때 사리게 낳고 핵심적인 조언을 던지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던 김 대리도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는 서아에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평범한 인턴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만 남은 사무실에서 서아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발견한 넥스젠 테크의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다. 김 대리님, 저는 이 거래 내역이 조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료만으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혹시 박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나 다른 서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김 대리는 한참을 망설였다. 내부 고발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수년간 겪어온 모멸감과 회사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무력감을 떠올렸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있어. 박 팀장이 개인 자료실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암호화된 서버가 공식 감사팀도 모르는 곳이지. 그 안에 모든 비밀 장부가 들어있을 거야. 김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메모지에 IP 주소와 접속 코드를 적어 서아에게 건넸다. 조심해야 해. 박도준은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는 인간이야. 서아는 메모지를 단단히 쥔 채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리님.
대리님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서한은 즉시 김 대리가 알려준 서버로 접속을 시도했다. 몇 번의 보안 절차를 거치자 PDJ Archive라는 이름의 로그인 창이 나타났다. 그녀는 침착하게 접속 코드를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 가득히 숨겨져 있던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피닉스 프로젝트 커미션 장부, 넥스젠 테크 특별 계좌 내역, 로비 자금 리스트. 그것은 박도준의 범죄 제국 그 자체였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이용해 그를 단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감사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만한 사냥꾼의 숨통을 끊어놓을 차가운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박도준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은 윤서아는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증거만으로는 그 교활한 남자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재 진행형의 범죄 현장이었다. 그녀는 박도준의 끝없는 탐욕을 이용해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정교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호텔 방에서 미래그룹 본사의 최고 재무책임자, CFO 이자 할아버지의 최측근인 최 이사와 비밀리에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사님 박도준 팀장은 현재의 프로젝트를 이용해 더 큰 규모의 횡령을 계획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탐욕을 자극할 만한 완벽한 미끼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브리핑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최 이사는 그녀의 대담함에 감탄하며 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며칠 후 서한은 박도준 팀장이 반드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경로를 통해 하나의 정보를 흘렸다. 그것은 본사 재무팀이 작성한 것처럼 위조된 프로젝트 피닉스 예산 절감 방안 예비 검토 보고서였다. 그 보고서 안에는 해외의 한 신생 소프트웨어 업체 이노바텍의 파격적인 견적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노바텍은 서아가 만들어낸 유령 회사였다. 견적서의 내용은 넥스젠 테크보다 40%나 저렴했지만 계약 조건에는 초기 컨설팅 및 기술 지원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별도의 계좌로 선지급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조건이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서한은 최유진 과장이 자신에게 시킬 잡무를 예상하고 다른 서류들 사이에 그 위조 보고서를 끼워 넣었다. 예상대로 최 과장은 서류 더미를 그녀에게 던지며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서한은 그 보고서가 박도준 팀장의 책상 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이도록 실수로 분류했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고 남은 것은 맹수가 그것을 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오후 늦게 박도준은 책상 위에서 그 보고서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넘기려던 그의 눈이 40% 예산 절감이라는 문구에서 멈췄다. 그는 눈을 번뜩이며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즉시 사악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만약 공식적으로는 이노바텍과 계약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기존의 넥스젠 테크와 거래하면서 그 차액을 컨설팅 비용으로 빼돌린다면 그는 아무도 모르게 막대한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 하늘이 내려준 기회처럼 보였다. 그는 이노바텍이라는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운과 능력을 과신하는 그의 오만함이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마비시킨 것이다. 그는 즉시 최유진 과장을 불렀다. 최 과장 방금 본사에서 아주 좋은 제안이 내려왔어. 이 이노바텍이라는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전체 예산안을 다시 짜도록 해. 당장 그는 최 과장에게 진짜 의도를 숨긴 채 마치 본사의 공식적인 지시인 것처럼 위장했다. 최 과장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명령에 따라 프로젝트의 공식 예산안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박도준의 최종 서명이 담긴 프로젝트 피닉스
최종 예산안이 본사 재무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었다. 그 안에는 유령 회사인 이노바텍과의 계약을 전제로 한 허위 예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도준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만족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호텔 스위트룸. 서한은 자신의 보안 노트북에 뜬 예산안 제출 완료 알림을 확인했다. 그녀는 첨부된 예산안 파일을 열어 박도준의 탐욕이 만들어낸 모든 조작의 흔적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녀는 곧바로 할아버지의 비서실장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생쥐가 치즈를 물었습니다. 감사팀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심판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오만한 왕을 그의 왕좌에서 끌어내릴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공식 보고회가 열리는 날, 미래 이노베이션의 대회의실에는 본사에서 내려온 임원들까지 참석하여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도준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의 비열한 계획들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는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발표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입지를 굳힐 생각이었다. 특히 오늘 참석한 본사의 이사진 중에는 회장의 신임이 두텁기로 소문난 이강민 상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도준은 그에게 잘 보이는 것이 자신의 출세가 돼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상무를 비롯한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잔인한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박도준은 서액에서 훔친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이 몇 달간 고심하여 만들어낸 것처럼 유창하게 설명했다. 허위 견적서를 바탕으로 부풀려진 예산안 역시 혁신적인 비용 절감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싸여 있었다. 임원들은 감탄했고, 특히 이강민 상무는 날카로운 질문 몇 개를 던지면서도 흥미롭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박도준은 계획했던 연극의 막을 올렸다. 그는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희 인턴이 밤새 정리한 경쟁사 동향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윤수아 씨, 그 자료 좀 가져와서 이 상무님께 전달해 드리세요. 그의 부름에 서한은 미리 준비된 서류철을 들고 앞으로 나갔다. 서아가 이 상무에게 자료를 건네려는 순간 박도준이 그녀의 손에서 자료를 가로챘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서류를 몇 장 넘기더니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그의 고함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서류의 한 페이지를 찢어질 듯이 움켜쥐고 서아를 노려보았다. 윤수아 씨, 당신 제정신이야. 이 중요한 자료에 작년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 당신 때문에 지금 회사 전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뻔했잖아. 그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그 자료는 서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어제 오후에 다른 팀에서 받아온 참고 자료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극을 위해 의도적으로 낡은 자료를 준비했던 것이다. 서아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다. 팀장님, 그 자료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하지만 박도준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어디서 말대꾸야, 변명하지 마. 당신처럼 무능하고 악의적인 인턴은 처음 본다. 우리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치려고 작정한 스파이라도 되는 거야. 그의 모욕적인 언사는 점점 더 심해졌다. 마침내 그는 들고 있던 서류철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수십 장의 종이가 허공에 흩날리며
서아의 발밑으로 떨어졌다.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우리 미래 이노베이션에는 당신같이 열정도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은 필요 없어. 그것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이강민 상무에게 자신의 단호함과 결단력을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회의실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잔인한 광경에 숨을 죽였다. 최유진 과장의 입계는 통쾌마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묵묵히 내려다보던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깊은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박도준과 그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강민 상무를 차례로 한번 쳐다본 뒤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정 없는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박도준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흩어진 서류들을 그대로 둔 채 돌아서서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도준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침내 눈에 가시 갔던 인턴을 제거했고 자신의 권력을 모두에게 과시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저지른 행동이 폭풍을 부르는 마지막 바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이 바로 내일 아침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을. 회의실을 나온 서아는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미리 작성해 두었던 단 한 줄의 메시지를 할아버지의 비서실장에게 전송했다. 마지막 연극이 끝났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메시지가 전송되는 순간 거대한 심판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신사업 전략팀 사무실은 전날의 승리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도준 팀장과 최유진 과장은 의기양양하게 커피를 마시며 어제 쫓겨난 인턴에 대해 조롱 섞인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남은 것은 프로젝트 피닉스의 성공을 통해 영광을 차지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축제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무실의 자동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고 그들의 발걸음에서는 훈련된 전문가의 위압감이 느껴졌다. 팀원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불안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박도준은 불쾌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여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박도준이 권위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무리의 가장 앞에 서 있던 중년의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바로 미래그룹 윤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비서실장의 등장에 박도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뭔가 이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비서실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도준 팀장님, 회장님의 직접 지시에 따라 지금부터 신사업 전략팀에 대한 특별 경영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도준은 황당하다는 듯 소리쳤다. 감사라니요. 지금 우리 팀은 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항의하며 버티려는 순간 그의 뒤에서 익숙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럴 필요 없을 겁니다. 이 감사는 제가 직접 지휘할 테니까요.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돌아본 박도준과 최유진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본사 임원 이강민 상무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친절한 미소는 사라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이강민 상무는 자신의 명함을 박도준의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곳에는 미래그룹 회장 직속 특별감찰팀 팀장 이강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특별감찰팀, 그룹 내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회장의 칼 역할을 하는 조직이었다. 박도준의 머릿속에서 어제 해고했던 인턴의 마지막 그 고요한 눈빛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강민 팀장은 사무실 전체에 울리도록 명령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신사업 전략팀의 모든 업무는 중단됩니다. 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에서 손을 떼 주십시오. 모든 데이터와 서류는 감사팀에서 직접 통제합니다. 감사의 비협조적인 인원은 즉시 해고 조치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거역할 수 없는 법과도 같았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감사팀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컴퓨터를 봉인하고 서류들을 압수하기 시작했다. 최유진 과장은 사색이 든 채 자리에 주저앉아 가늘게 떨고 있었다. 박도준에게 아부하며 온갖 비리에 동참했던 다른 팀원들 역시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감사팀의 한 요원이 박도준의 비밀 서버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봉인했다. 또 다른 요원은 그가 서명한 허위 예산안 원본을 확보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모든 증거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박도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을 목표로 한 완벽하게 계획된 사냥이었다. 박도준은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그 인턴 계집애가 설마 그의 마지막 희망과 이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왕국은 불과 몇십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팀의 왕이 아니었다. 심판을 기다리는 무력한 죄인일 뿐이었다. 이강민 팀장은 박도준과 최유진을 손짓으로 불렀다. 두 사람은 저쪽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도록. 곧 조사가 시작될 테니. 두 사람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 안에 갇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특별감찰팀의 조사는 신속하고도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박도준의 오른팔이었던 최유진 과장이었다.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 안에서 그녀는 이강민 팀장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 앉았다. 이 팀장은 그녀 앞에 몇 장의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수정하고 결제한 허위 예산안이었다. 최유진 과장, 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박도준 팀장은 모든 것이 최 과장의 단독적인 판단이었으며 자신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팀장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자 함정이었다. 그는 두 공범을 이간질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의 예상대로 최 과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아니에요. 전부 팀장님이 시킨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까라면 까는 직원일 뿐이라고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박도준이 어떻게 인턴의 아이디어를 훔쳤는지, 자신에게 어떻게 허위 예산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팀 안에서 어떤 비리들을 저질러 왔는지. 그녀의 배신은 너무나도 빠르고 완벽했다. 다음 차례는 박도준이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회의실에 들어왔다. 마지막까지 오만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은 그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버텼다. 하지만 이강민 팀장은 코웃음치며 그의 앞에 노트북을 펼쳐 보였다. 화면에는 그의 비밀 서버 안에 있던 모든 파일들이 떠 있었다. 박도준 팀장, 이것은 형사조사가 아닙니다. 내부 감사죠.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중징계 해고 사유가 됩니다. 이 팀장은 마우스 휠을 돌려
피닉스 프로젝트 커미션 장부라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 가득히 넥스젠테크와 주고받은 검은 돈의 내역과 날짜, 그리고 입금된 차명계좌의 번호까지 상세하게 나타났다. 박도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저 파일이 어떻게 감사팀의 손에 들어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팀장은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이것은 팀장님 아내분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내역입니다. 넥스젠 테크로부터 매달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군요. 공교롭게도 프로젝트 피닉스가 시작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박도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비밀과 범죄가 발가벗겨진 채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변호가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박도준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증거가 조작됐어. 이건 함정이야. 그 인턴 계집애가 꾸민 짓이야. 그의 비겁한 절규가 회의실을 울렸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철수 대리가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이강민 팀장의 허락을 받고 증인석에 앉아 박도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최유진 과장님이 윤서아 씨의 보고서를 훔쳐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김 대리의 증언은 박도준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비수였다. 그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핵심 전략이 윤서아의 머리에서 나왔으며 박도준이 그것을 어떻게 훔치고 그녀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를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물적 증거에 이어 인적 증거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순간이었다. 그의 부패한 제국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나자 박도준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패배감과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는 자술서에 서명을 했다. 수년간 쌓아 올렸던 거짓과 부패의 성이 무너지는 데에는 단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의 탐욕과 오만함에 의해 파멸한 것이었다. 감사팀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철수 준비를 했다. 사무실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고요했다. 박도준과 최유진 그리고 그 외의 공범들은 모두 대기 발령 조치되어 징계위원회의 최종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의 제국은 이제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감사가 끝난 며칠 뒤 미래이노베이션의 모든 임직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졌다. 직원들은 불안과 궁금증 속에서 1층 로비에 모여들었다. 신사업 전략팀의 비리가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그룹 회장이 직접 전 직원을 소집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로비는 곧이어 터질 폭탄을 기다리는 것처럼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로비의 정문이 열리고 윤 회장이 비서실장과 이강민 팀장을 대동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살아있는 전설의 등장에 모든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굳어졌다. 윤 회장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깊게 주름져 있었지만 두 눈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총기를 잃지 않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로비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나는 미래그룹을 혁신과 신뢰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직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회사 미래이노베이션의 심장부에서 혁신이 아닌 부패가 신뢰가 아닌 배신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윤 회장은 이강민 팀장에게 눈짓했다. 이 팀장은 앞으로 나와 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발표했다. 박도준과 최유진을 비롯한 신사업 전략팀 일부 인원들의 횡령 배임.
아이디어 갈취 직장 내 괴롭힘 등 모든 범죄 행위가 만천에 공개되었다. 해당 직원들은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윤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에 본인은 오늘부로 박도준, 최유진 외 관련자 전원을 파면 조치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미래그룹에는 도둑과 폭군을 위한 자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은 부패한 자들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장내가 다시 한번 충격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윤 회장의 진짜 발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썩은 뿌리를 도려냈으니 이제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겠지요. 미래 이노베이션에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권력에 취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며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진 그런 리더 말입니다. 직원들은 과연 어떤 대단한 인물이 새로운 CEO로 오게 될지 궁금해하며 서로 눈치를 살폈다. 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로비의 가장 뒤쪽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런 리더를 바로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윤수아, 양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윤수아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로비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술렁였다. 며칠 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그 가난한 인턴 직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소리가 난 방향을 쳐다보았다. 사람들 사이로 한 여성이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어색한 정장을 입은 주눅든 인턴이 아니었다. 간결하지만 품격 있는 정장을 입은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을 담고 있었다. 직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길을 열었고 그녀는 그 사이를 지나 단상 위로 올라섰다. 모두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윤 회장은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께 미래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리더를 소개합니다. 바로 내 단 하나뿐인 손녀이자 오늘부터 미래이노베이션의 대표 이사직을 대행할 윤소아 대표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로비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인턴의 정체가 그룹 회장의 손녀였다는 사실에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특히 그녀를 괴롭혔던 이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직 김철수 대리만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서아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했다. 오만한 제국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격을 증명해낸 새로운 여왕이 자신의 왕국을 마주하고 있었다. 윤 회장의 폭탄 선언이 남긴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직원들은 경악과 혼란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새로운 대표가 된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의 반응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분하고도 힘이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첫 메시지를 전했다. 미래이노베이션 직원 여러분, 대표 이사직을 맡게 된 윤서아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여러분의 동료로서 이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문화를 보았으며 혁신이 아닌 정치만이 살아남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단호해졌다. 오늘부로 그 모든 부조리는 끝났습니다. 미래이노베이션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학연이나 지연 혹은 아첨이 아닌 오직 실력과
열정만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더 이상 도둑맞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헌신은 정당하게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약속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의지는 직원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윤 회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손녀의 모습을 지켜본 뒤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기고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이제부터 이곳은 온전히 윤서아의 왕국이자 그녀가 책임져야 할 시험대였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공식적인 경영진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었다. 과거 박도준의 측근이었던 임원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들은 새로운 대표가 휘두를 피해 숙청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복수를 위해 칼을 빼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메스를 든 것이었다. 저는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각 부서의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안을 요구했다.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에 임원들은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숙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유능하고 준비된 리더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공식 인사를 단행했다. 신사업 전략팀을 이끌 새로운 팀장으로 김철수 대리를 임명합니다. 모두가 경악했다. 만년 대리이자 왕따였던 그를 핵심 부서의 팀장으로 앉힌다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김철수 대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그를 향해 말했다. 저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김 팀장님. 당신의 억압당했던 재능을 이제 회사를 위해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과 권한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 말에 김철수 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에 대한 충성의 맹세였다. 회의가 끝나고 서아는 과거 박도준의 사무실이었던 대표 이사실로 들어섰다. 사무실의 모든 가구와 집기는 이미 교체되어 있었고 이전 주인의 오만함과 사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불과 어제까지 내려다보던 도시의 풍경을 이제는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김철수 팀장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감격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서아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의 말을 막았다. 기회는 제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팀장님께서 스스로의 실력과 용기로 얻어내신 겁니다. 앞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미래 이노베이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대화가 아니었다.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두 동반자의 진지한 토론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곁에 김 팀장처럼 진실된 동료들이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짧았지만 너무나도 길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모욕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말처럼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셈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손녀라는 왕관의 무게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비록 가난한 인턴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서 자신의 미래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푸르렀다.